일단 아이들만 진료를 보니까 네. 이런 아이들을 꽤 많이 진료를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성조숙증이든 아니면 성조숙증이 아니더라도 이제 키가 현재 작기 때문에 키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의원에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뭐 주 치료 방법으로는 뭐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등 이런 성장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원장님 김소중 원장님이 얘기하신 성조숙증에 이미 우리나라 말고도 대만에서 성조숙증 환자 3,390명에게 이렇게 한약 투여를 했더니 훨씬 더 사춘기 진행이 지연되면서 예상 성인 키가 커졌다는 이미 이제 논문들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도 한의원에서 저희 한의원에 이렇게 성조숙증으로 내원하는 여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약 치료와 이렇게 그 외 생활 관리들 같이 병행을 했더니 이렇게 가슴 멍울이 잡혔던 부분들이 사그라들고 그러면서 사춘기가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지연이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이 마칠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가까운 한의원에서 꾸준히 아이의 성장이 마칠 때까지 치료라든지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성장을 얘기할 때 성저숙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고3 키가 오히려 10년 전에 비해서 약간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성저숙증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성저숙증은 여아에 있어서는 만 8세 이전,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2차 성징이라고 하면은 여자는 유방 발육이 시작되고 남자는 음경, 고환이 커지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여아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잘 캐치를 하실 수 있지만 남자애들은 이제 조금 크면은 샤워도 따로 하는 데다가 또 굳이 고환의 크기를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남자애들에서 성조숙증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신장이 작아지는 문제뿐 아니라 친구들과 정서적인 괴리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갈등,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난임의 원인이 되거나 유방암이나 난소암 발생률을 이제 30년 정도 추적 관찰했을 때 더 높인다고 보고가 되기 때문에 성장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성저숙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성저숙증을 과도한 인체 장부의 열로 보고 이 열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커가는 과정인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제 그 저신장증이라고 해갖고 성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로 보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방 치료를 하는 것을 이제 성장 치료가 되는 건데, 자, 한의학에서 성장 치료를 하는 원리를 좀 살펴보면요. 혹시 이제 생물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니히비의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말이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식물을 대상으로 한 건데 식물이 자라려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서 다른 요인들이 다 풍부하게 있더라도 하나의 만약 요인이 정상보다 부족하게 되면은 그 식물이 성장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애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애기들이 요즘 영양소가 많은 음식 같은 것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이런 요인들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요인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아이의 성장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장이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유전적인 요인은 약간 책마다 다르긴 한데 한 23% 정도로 잡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 유전적 외적인 요인이거든요. 그런 부분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데를 이제 찾아서 보충해주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주는 것이 한방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